시작하겠습니다. 81회 세무조정 문제입니다. 부여산업 확인하시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작성 대상 서식을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업무무관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선급비용, 기부금 조정 명세서죠. 제일 먼저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단 1번 여기 F4번 있죠? F4번 눌러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지금 매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수익금액이 매출액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매출만 불러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매출만 불러갖고 오시면 돼요. 1번 F4번 눌러서 매출만 먼저 이렇게 불러갖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모두 불러갖고 왔어요. 상품 매출을 조사한 바 상품권을 매출한 금액 5천만 원을 매출로 계산한 것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상품권은 선수금으로 분계를 해주는 거지 매출이 아니잖아요. 매출로 분계가 되어 있으니까는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동상품권은 기말 현재 물품과 교환되지 아니한 것이며 그에 대한 매출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세무조정이 입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입금불산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품권 매출을 처리한 거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입금불산입 상품매출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이 되겠습니다. 유보 발생. 자, 영업의 수익 중 잡이익에는 부산물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부산물 매각대금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잡이익도 역시 마찬가지 매출을 다 불러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서 잡이익도 불러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잡이익.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만 부산물 매각대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400만 원만 부산물 매각대금.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사는 제품을 시용 매출하고 있다. 12월 28일에 거래처로부터 시송품에 대한 구매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결산 재무제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매출이 이번에는 누락됐습니다. 매출원가는 적정히 계상됐다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이 누락됐으니까 입금산입을 해주시면 돼요. 매출액이 누락됐으니까 입금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산입. 자, 여기다 일단은 쓸게요. 제가 입금산입이고요. 입금산입.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이 되겠죠. 자, 세무조정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탭에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잡이익을 불러갖고 왔죠. 마지막 탭으로 들어가셔서 처음에 상품권 선수금은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품권 선수금. 수익금액란에 가서 마이너스 5천만 원 빼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매출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원가는 적정하게 대응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입력하시고 첫 번째 탭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 2천만 원 떴죠? 2천만 원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매출 차감에 가서 5천만 원. 상품 매출 차감에 가서 5천만 원. 제품 매출 가산에 가서 3천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상품 매출은 차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품 매출은 가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 하셨으면 조정 등록. 여기 세무조정 해주셔야 되니까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매출 5천만 원은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렇죠? 입금불산입입니다. 상품 매출. 여기 보시면 전기가 아니잖아요. 단기 거지, 그치? 상품 매출 과대계상 입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 5천만 원 유보 발생 소득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품 매출은 네, 전기기 아니에요. 입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거죠. 첫 번째 겁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유보 발생입니다. 이렇게 세무조정까지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계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은 각각 따로따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차감에 5천, 가산에 3천만 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대손 실적률이 1%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내역을 봤더니 외상 매출금뿐이라고 가져간다. 8억 410만 원 나와 있습니다. 8억 410만 원 나와 있고요. 부가세가 5,410만 원 포함됐다고 나와 있죠? 네, 부가세 포함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계정 있고요.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120만 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은 맨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기초 충당금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300만 원을 다 써먹었어요. 여기서 대손 발생 내역을 보시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고요. 1월 달에 6월 달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이 400만 원 있습니다. 자, 이거 분계를 재무회계 메뉴, 계중별 원장 등 내용을 확인해서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월 23일, 6월 12일 날 거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회계관리에 가서 1월 23일. 그럼 분계 어떻게 했나? 메모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대손 충당금 저렇게 분계했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100만 원. 1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3일 날짜에 썼어요. 두 번째는 6월 12일 날짜구나. 그죠? 6월 12일 날짜. 분계 어떻게 했나 볼까요? 대변에, 그죠? 요 분계죠. 요 분계.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고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메모를 먼저 할게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 400만 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차변의 대손 충당금 200만 원. 왜 200만 원이죠? 3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대손 충당금이.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2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법인 조정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기초가 30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300만 원을 다 써먹은 게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200만 원.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로 분계를 한 거죠. 대손 발생 내역이 나와 있고요. 1월 23일 이거부터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금 조정 들어가셔서 날짜란에 1월 23일이에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정 과목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고요. 108번. 네, 108번의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매출 채권은 1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대손 사유가 뭡니까? 이거 대손 사유가 소멸시 완성이에요. 그죠?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 완성이 몇 번에 있죠? 6번에 있습니다. 소멸시 완성 6번. 금액은 100만 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상계 시인액란에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월 12일 날짜예요. 그죠? 6월 12일 날짜 외상 매출금이고요. 매출 채권입니다. 자, 이번엔 부도 6개월 경과됐다고 나와 있죠? 5번에 있어요. 5번에 부도 6개월 경과. 금액은 400만 원. 400만 원. 그런데 분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2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충당금 시인액란에 200만 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를 했죠?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 시인액인데 문제는 부도 6개월 경과는 어음은 장당 1,000원. 외상 매출금은 건당 1,000원을 남겨놔야 돼요. 즉 199만 9천 원만 시인이고 나머지 1,000원은 이렇게 부인으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도 6개월 경과만 그런 거예요. 부도 6개월 경과는 1,000원을 부인시키고 나머지만 시인을 하는 거죠. 충당금을 먼저 처리를 하고요. 대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금액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당금은 100% 다 시인을 받았고요. 대손 상각비만 여기 손비라는 말이 대손 상각비를 뜻하는 거예요.
1,000원 부인하고 나머지만 시인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채권 잔액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 8억 410만 원이에요. 108번. 치면 여기서 부인 단계 이렇게 부인계획란으로 넘어옵니다. 단기 부인계획란에 1,000원 와 있죠?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은 8억 410만 원이에요. 8억 41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8억 410만 1,000원이 채권 잔액이 돼서 여기 빨간 3번에 보시면 8억 410만 1,000원의 1%에서 804만 1,010원이 한도액이 되는 거죠. 자, 단기 계상한 금액이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단기 계상한 금액 여기 설정액이 850만 원 있어요. 850만 원. 85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충액을 입력하기 전에 원래 제가 이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 작성할 때는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을 제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제일 먼저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깜빡했습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은 300만 원. 네, 300만 원이고요. 자, 일단은 여기 단기 계상액까지 850만 원 입력했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요. 자, 첫 번째 날짜 1월 23일 날짜예요. 1월 23일 108번.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고요. 소멸시 완성 6번이라고 그랬어요. 금액은 100만 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당금 실행란은 100만 원. 두 번째는 6월 12일 날짜고요. 108번의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부도 6개월 경과 5번입니다. 금액은 400만 원. 근데 충당금하고는 200만 원만 했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분기를 했어요. 근데 부도 6개월 경과는 1,000원 남겨놓으라고 그랬으니까 199만 9천원만 1,000원 남겨집니다. 이렇게. 자, 채권 잔액은 외상 매출금 108번. 그럼 앞에서 부인당한 1,000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채권 잔액은 위에 보시고서 8억 4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을 더해서 8억 410만 1,000원이 네, 빨간 3번에 1번으로 간 거죠. 8억 410만 1,000원의 기본율이 1%예요. 그래서 한도액이 804만 1,090원 나와 있어요. 단기 계상에 8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보충액을 입력하기 전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300만 원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입력을 하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300만 원에서 300만 원 다 써먹었잖아요. 위에서 300만 원 다 써먹었습니다. 여기 27번의 합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300에서 300을 썼으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 850만 원이 차기요라고 일치가 되시면 돼요. 기말잔액하고 일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한도 초과가 45만 8,990원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작년에 충당금 부인당한 게 120만 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 여기 전기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 12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죠? 네, 마지막에 입력하는 겁니다. 12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세무조정은 밑에 봤더니 대손금 부인액이 1,000원이 있습니다. 한 줄 밑에 대손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대손금 부인액 1,000원.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예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45만 8,990원이고요. 유보 발생. 우측으로 넘어가셔서 또 대손 치시면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2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세무조정은 이 문제에서는 3개가 나옵니다. 자, 3번.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무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들어갔죠?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이자가 나와 있고요. 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제10기 1월 1일에 1억 원 지급하였으면 현재까지 이자를 받은 것도 없고요. 대여금도 받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무관 부동산 업적, 동산업적, 가지입금이 있어요. 가지입금 1월 1일. 지급은 가지입금 지급했잖아요. 그쵸? 지급은 여기 보시면 2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에 1억. 그럼 자동으로 접수가 나오죠. 가수금 없어요. 그럼 첫 번째 탭은 다 끝났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입금, 가수금 다 끝났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들어가 볼게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들어가시면 지금 가지입금 등 적수 자동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공식이
공식이 총지급이자 곱하기 총지급이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 되는 순서라고 그랬어요. 송금불산입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급이자의 토탈 합계가 4,600만 원이에요. 토탈 합계가 4,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두 번째가 비실명 채권이자, 세 번째가 건설자금이자, 네 번째가 업무랑 무관한 이자라고 그랬죠. 업무 무관 이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1,40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1,400. 비실명 없고 건설자금 이자 없어요. 그럼 업무 무관 이자는 4,600 중에서 1,400 빼면 3,200만 원 나오죠. 3,200을 다 하는 게 아니라 3,200만 원 곱하기 요 3,200만 원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 무관 적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업무 무관 적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무관 적수는 요거 366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업무무관 적수 여기 366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율 7%고요. 지급이자는 1,400.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8%입니다. 8%고요. 800. 세 번째는 12%고요. 12% 2,400. 그러면은 두 개 더해서 3,200만 원만 이렇게 왔잖아요. 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니까 아니고요. 그러면 3,200만 원은 이렇게 빨간 2번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3,200만 원 곱하기 총차입금분의 업무무관 적수에서 지급자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은 1,069만 5,890원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한 게 지금 3,200만 원 곱하기 업무무관 적수가 요거 366억 원이라고 그랬죠. 366억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총 차입금 적수는 요거 1,095억 원. 그쵸? 이렇게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은 1,069만 5,890원. 얘가 업무무관 지급이자가 되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조정 등록 눌러서 작업해 주시면 되죠.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채권. 그럼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세 관련된 거, 원천세 외적인 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천세가 안 나와 있으니까 상위로 처분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1,400.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죠.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입니다. 금액은 1,069만 5,890원. 기타 사외출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되는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입니다. 자,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보험료 개정 원장이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을 하라고 나와 있고요. 건별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급비용, 네, 여기 있습니다. 명세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블록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그냥 입력을 할게요. 선급보험료고요. 거래 내용은 공장 화재 보험료. 네. 거래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시작일은 2020년 1월 31일, 종료일은 2021년 6월 30일. 지급액이 얼마냐면 120만 원이고요. 지급액은 120만 원. 그러면 선급비용 저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밑에 줄로 내려서 또 역시 선급보험료. 이번에는 손해 보상보험금이에요.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 3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행 보증보험이에요. 선급보험료
이행보증보험 2020년 8월 8일부터 2020년 9월 22일까지 2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성급보험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얼마? 130만원이에요. 선급비용 나오죠. 회사에서 계상액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회사에서 계상액은 얼마다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원래 이만큼 분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 세무조정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꺼번에 나왔지만 다 건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건건이 첫 번째 송금부사님이잖아요. 선급보험료 금액은 42만 116원 유보 발생이고요. 근데 지금 다 선급보험료잖아요. 다 선급보험료.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로만 나와있지 뭐 직접 입력한다 그런 말 없어요. 그쵸? 없으면 그냥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단기 보험료로 그러면 모르니까 단기 공장 화재 보험료 뭐 이렇게 첨부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선급보험료예요. 두 번째도 선급보험료. 그죠? 선급보험료 금액은 249만 5,890원 유보 발생입니다. 이번에는 손해보상보험금이잖아요. 단기 손해보상보험금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게 다 똑같으면은 좀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직접 입력을 찍어주시고요. 직접 입력 찍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 첫 번째는 여기다가 공장 화재 보험료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손해보상보험금 이게 차라리 더 낫겠죠? 유보 발생. 세 번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부 자동차 보험료 금액은 105만 8,469원입니다. 105만 8,469원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발생. 처음에가 공장 화재 보험료 네 유보 발생했었고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로따로 전편명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와서 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작성을 해라. 반드시 세무조정할 때 반드시 소득 처분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 처분을 해라.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으면 일단 불러보세요. 일단 불러오기 하고 문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부호 금품을 위한 이재명 부호를 위한 성금은 법정이에요. 법정. 불호유특기 성금은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죠? 이 자리가 아니라 얘가 법정이고요. 얘는 지정 맞아요. 불호유특기 성금은 지정 맞아요. 한국기술협회 일반회비는 세금과원과입니다. 세금과원과가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삭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회비라고 나와 있으면 지정기부금이거든요. 특별회비. 근데 일반회비라고 나와 있으면 세금과공과예요. 일반회비는 세금과공과.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불호유특기 성금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현금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여기 2천만원만 어음기부금 입력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음기부금 바로 세무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무조정 어음기부금 들어가시면 돼요. 어음기부금 금액은 1,000만원이고요. 유보 발생입니다. 어음기부금 바로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얘는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세금과공과니까. 다만 계정과목을 잘못 선택한 거죠. 세금과공과로 해야 될 걸 기부금으로 잘못 선택했을 뿐이지 세무조정할 건 없는 거예요.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금과공과 맞는 겁니다. 전년도 지정기부금한도 추가 700만원 있고요. 네, 단기 순이익 입금산이 송금부산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불러 갖고 오는 것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법정 지정 갈라졌죠? 그 다음에 어음기부금 세무조정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수정 버튼 눌러서 단기 순이익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수정 버튼 눌러서 당기 순이익은 얼마라고 나와 있느냐면 4억 원 나와 있어요. 여기 당기 순이익은 4억 원. 입금 산입 여기 봐요. 기부금 관련한 사항을 제한 세무조정 나온 것 같다. 8천만 원 있죠. 이 8천만 원에다가 뭘 더해줘야 되느냐면 8천만 원에다가 조금 전에 어음기부금 1천만 원 송금불 산입한 거 더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기부금 관련 사항 제외한 금액이니까. 때문에 9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금 산입은 9천 이렇게. 송금 산입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나와 있죠. 3천만 원. 그러면 기부금은 여기 2,500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소득금액은 4억 8,50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탭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탭 찍고 2월 교수금은 없어요. 2월 교수금은 없고요. 전년도 한도 추가가 있죠. 2019년 지정기부금 한도 추가 2번입니다. 얼마 있다고 나와 있냐면 700만 원 있어요. 송건물 산입돼서 지정기부금 한도 추가 700만 원이 다한 게 있죠. 여기다가 700만 원 입력하면 여기 15번을 잘 보셔야 돼요. 15번 700만 원. 네, 이렇게. 그러면 2월 액중 송금 산입액이 700이 떴죠.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없어졌죠. 다시 한번 700만 원 생겼죠. 이 700만 원을 송금 산입이니까 해당 연도 송금 수익난에 7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해답 화면하고 다를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이거는 최신 버전이고 해답은 처음에 나왔을 때 버전이란 말이에요. 2020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버전이기 때문에 살짝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세무 조정은 네, 어음기부금만 있었습니다. 2월 교수금은 없었고요. 81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